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도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 그 파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이제 뭐 지난주 그 K-팝 공연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그 이제 그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감사원 감사가 조만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니 탓, 내 탓, 책임 공방. 음,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제가 보기에는 꼴불견이고요. 일단 그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제4조에는 이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잼버리에 대한 준비와 그 진행에 대한 그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국가와 관련해서 전 정부, 현 정부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작냐 이런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전라북도는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좀 발빼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 내부 집안 싸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책임 공방은 그 내부 집안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책임 규명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이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책임론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2023 새만금 잼버리를 개최하도록 그 개최권을 부여한 국제 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이 잼버리에 참가했던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그 책임자가 누구시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진정한 책임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한번 우리 내부끼리가 아닌 그 국제 스카우트 연맹과 해외 스카우트 대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근거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뭐냐면 국제 스카우트 연맹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와 관련한 국제 스카우트 연맹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국제 스카우트 연맹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 호스팅 그 개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고 개최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그 권리 의무 관계, 책임 관계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우선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그 주체 도시 뭐 주체 기구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도시와 그 국가 스카우트 연맹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면 판단의 하나의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이드라인, 국제 스카우트 연맹 가이드라인 중에 내용이 하나가 이제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 조항인데요. 그 중에서는 이 세계 잼보리와 관련한 각 그 주체의 그런 어떤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월드 스카우트 컨퍼런스 세계 스카우트 총회인데요. 여기에 이 조항에 보면 NSO 그다음에 또는 An Alliance of NSO,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잼버리를 주최한 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스카우트 연맹이 단독으로 유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 세계 잼버리를 유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그 주최 도시와 그 국가 스카우트 연맹이 공동해서 이 세계 잼버리를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여기 지금 이게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최 도시도 그 국가 스카우트 연맹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함께 공동의 합의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이 2023 세계 잼버리를 유치 시정서를 제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세계 2023 잼버리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호스트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주최 측이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 규정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3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전적으로 이 2023 세계 잼버리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그 권한이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또 host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event. 재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관리도 이 host organization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뭐 여가부의 책임이 있니, 뭐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니, 전라북도의 책임이 있니, 그것은 우리 내부의 관계소고, 국제 스카우트 연맹과 그리고 그 회원국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그리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책임이 있다라고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스카우트 연맹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국제 스카우트 연맹 이 규정을 일단 우리가 우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런 책임 판단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른바 주최 도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호스트 시티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때에는 만약에 그 개최권을 따면은 그 국제 단체와 그다음에 우리 국내 우리 이번 2023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와 이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호스트 시티 컨트랙트 주최 도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 도시 계약에는 그러한 책임에 관한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도 이 국제 스카우트 연맹과 주최 도시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아직 이것은 공개된 바가 없더라고요. 또 명확히 거기에 대한 뉴스도 없고요. 그런데 이 2027년 이제 우리 다음이죠. 이 새만금 잼버리 다음인데 이 2027 세계 잼버리를 개최할 예정인 이 폴란드
그다인스크 시티, 그러니까 그다인스크 잼버리의 주체 도시인 이 그다인스크 도시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 2027 폴란드 그다인스크 잼버리 그 홈페이지를 캡처한 거를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 이 홈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2027 폴란드 그다인스크 잼버리와 관련해서 그다인스크 시티와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주체 도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이거에 의하면 우리 2023 세계 잼버리도 전라북도와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주체 도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체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다인스크 잼버리 그 홈페이지에 내용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나오죠. Under the host city contract, the city of Gdańs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체 도시 계약에 따라서 그다인스크 도시가 잼버리와 관련한 파이낸셜 그리고 머티리얼 어떤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 뭐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잼버리 조직 사무소의 지원 부분,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주체 도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접근, 그것을 다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다인스크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2023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서도,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도 전라북도와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체결한 이 주체 도시 계약에 이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그 기반시설, 준비와 관련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모든 그런 그 시설의 어떤 준비, 그리고 대회 진행과 관련해서는,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라북도의 책임이 있느냐, 뭐 여가부 책임이 더 크냐, 이것은 우리 내부의 책임 공방에 불과한 것이고, 국제 스카우트 연맹과 이 잼버리에 참가했던 해외 스카우트 대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뭐 해외 스카우트 대원의 뭐 부모들이 뭐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또 이러한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어떤 그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은 최종 책임은 이 국제 스카우트 연맹과 해외 스카우트 대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와 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스포츠 국제 분쟁과 그다음에 이러한 그 소송, 그리고 중재에 제가 자문을 하거나 또 대리인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 올림픽 경우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바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바로 이른바 이제 그 올림픽의 경우에도 IOC와 주최 도시 간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호스트 시티 컨트랙트라고 이 주최 도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거는 바로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과 관련한 그 IOC와 그 도쿄의 호스트 시티 컨트랙트거든요. 그 표지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가 먼저 저걸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에 이건 뭐냐 하면 그럼 이제 면책 조항에 관련된 것인데요. indemnification이라고요. 면책 조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올림픽 뭐 준비라든가 개최와 관련해서 어떠한 뭐 문제가 어떤 사고라든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 조직위 또는 도쿄시, 그리고 또 IOC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주최도시계약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그러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주최도시가 그리고 그 조직위원회가 IOC를 면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IOC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그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IOC도 뭐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도쿄시와 조직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쿄올림픽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책임은 그 도쿄시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책 조항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약관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라북도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 스카우트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주최도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조항은 기본적으로 약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잼버리, 그 새만금 잼버리하고 관련한 주최도시 계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결국은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전라북도와 스카우트 연맹이 있다, 또는 조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전라북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국제 스카우트 연맹을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 변호사 보수라든가 그런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이 국제 스카우트 연맹을 면제시켜야 되고요. 최종적인 책임은 전라북도가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과연 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그 근거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아까 그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그 주최도시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 주최도시와 IOC 간에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제3자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는 이것은 소송이 아닌 그 스위스법, 그러니까 스위스 추리에 있는 그 중재 기구를 통해서, 그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중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잼버리와 관련한 주최도시 계약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약관처럼 기본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근거법을 스위스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 스위스에 있는 이 중재재판소의 그 중재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스위스법, 그러니까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에 있는 중재재판소
또는 뭐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위스에 있는 그런 어떤 중재 기구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그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에 관련한 국제 스카우트 연맹의 규정과 그다음에 주최 도시 계약 근거해서 봤을 때 결국은 이러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즉 국제 스카우트 연맹과 해외 스카우트 대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라북도 그리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 뭐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조직위도 될 수 있다. 아무튼 주최 도시인 전라북도가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